대구는 공군 F-15K 전투기가 칠곡군 가산면 야산에 추락했습니다. 마을에서 멀지 않은 곳이어서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수성구청이 예산 30억 원을 대구은행의 해외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고도 구의회에 숨기려 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은 구청 관련자들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달성군수 공천을 재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오락가락하는 공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 시기 달성군 가창골에서 한국군과 경찰에 의해 민간인 10,000명이 학살됐습니다. 오늘 학살 현장에서는 68주기 합동 위령제가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앞서도 관련 소식이 있었는데요.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5K 전투기가 오늘 오후 칠곡군 가산면 야산에 추락했습니다. 조종사 2명은 비상 탈출했지만 2명 모두 숨진 것으로 보입니다.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2시 38분쯤 공군 제11 전투비행단 소속 F-15K 전투기가 경북 칠곡군 가산면에 위치한 유악산에 추락했습니다. 오후 1시 반쯤 대구 공군기지에서 이륙해 훈련을 마치고 기지로 돌아오던 중이었습니다. 추락 당시 전투기에 타고 있던 31살 최모 대위와 28살 박모 대위는 추락 직전 비상탈출했습니다. 그러나 사고 뒤 2시간여 만에 발견된 이들은 모두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전투기가 추락한 곳은 골프장 인근으로 골프를 치던 고객과 골프장 직원들이 큰 폭발음을 듣고 소방서에 신고했습니다. 전투기가 완전 엔진이 꺼진 상태에서 쭉 가는 것 같아요. 가다가 꽝 떨어지면 그 다음에 계속 폭발음이 계속 터졌어요. 사고가 나자 소방과 경찰, 공군이 합동으로 수색 작업을 벌였고 오후 4시 반쯤 부부능선 근처에서 전투기 잔해 일부를 발견했습니다. 전투기가 떨어진 곳은 마을과 초등학교와 멀지 않아 자칫 대형 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전투기 추락 현장 주변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보시는 것처럼 안개가 짙게 끼고 있고 비까지 내리고 있어 수색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005년에 배치돼 현재 60여 대가 운용 중인 F-15K 전투기는 지난 2006년 6월에도 동해상에 추락해 조종사 2명이 순직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대구은행이 지자체가 투자한 펀드가 손실이 나자 불법으로 원금을 보존해줬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 펀드는 당연히 손실 위험을 안고 투자하는데 대구은행은 여기에 한술 더 떠 은행 정기 예금처럼 이자까지 꼬박꼬박 챙겨줬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은행은 2008년 30억 원짜리 펀드를 수성구청에 팔았습니다. 펀드가 손해나자 대구은행은 2014년 6월에 수성구청 펀드 손실원금 12억 원을 물어줬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5년치 이자도 챙겨줬습니다. 펀드에 투자 유치하고 정기예금처럼 이자를 준 겁니다. 모두 불법입니다. 이자 정도까지 해서 보전된 건 맞습니다. 은행 이자까지 해가지고? 예. 수성구청은 펀드에 가입할 때 손실이 나면 원금과 예금 이자를 주겠다고 대구은행이 약속했다고 주장합니다. 만에 잘못되면 돈을 다 물어도 이익 끝나면 지가 갈 수도 없는 건데 그 일을 왜 하겠어요? 대구은행은 임원들이 개인 차원에서 12억 원이 넘는 돈을 모아서 갚아줬다고 해명했습니다. 원금과 이자 약속은 계약서를 쓴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은행이 해마다 5천억 원에 이르는 수성구청의 공공금고를 맡고 있다 보니 펀드 실적 때문에 무리한 영업을 했다는 의혹이 나옵니다. 당시 수성구청 펀드 투자도 문제투성입니다. 위험이 높은 투자를 할 땐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현금과 이자를 받고도 구청 예산 결산서에 기록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투자 손실을 감추려 했다는 의혹이 있는 대목입니다. 경찰은 대구은행을 상대로 자본시장 통합법 위반을 검토하는 동시에 구청도 법규 위반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아직도 이런 경찰이 있습니다. 오락실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주고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경찰이 구속됐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대구 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가 지난달 30일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오락실 업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경찰이 하는 오락실 단속 정보를 업주에게 전달하고 1,000만 원을 챙겼습니다. 업주로부터 직접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브로커를 끼우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A씨는 뇌물을 받았을 당시 대구경찰청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불법 오락실 단속을 대구경찰청이 전담하다 보니 단속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을 버티면 본전을 뽑고, 2달을 버티면 차를 사고, 3달을 버티면 집을 사다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선을 안 달고는 못합니다. 할 생각도 안 합니다. 경찰관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브로커가 범행을 시인했고 A씨가 증거를 없앨 수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 달성군 가창골 일대에서 군인과 경찰이 민간인을 10,000명 가깝게 학살한 사실 알고 계십니까? 북한에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이 학살 이유였습니다. 오늘 학살 현장에서 68주기 합동 위령제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신명철 기자입니다. 68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그날의 아픔은 아직 가시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원통한 죽음을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로막고 가슴이 메입니다. 눈 가리고 손발 묶어 아름다운 가창골에 짐승처럼 끌려와서 속절없이 죽어갔네. 이른바 빨갱이로 낙인 찍혀 죽은 사람들은 좌익 인사나 좌익에서 전향한 보도연맹원들로 민간인이 대부분입니다. 당시 보도연맹원들은 공무원들이 실적을 세우기 위해 좌익과 관계없이 마구잡이로 가입시킨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족을 잃은 것도 억울한데 긴 시간 연좌제로 고통을 받은 유족들은 명예회복은커녕 진상규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옛날에는 눈치 봐서 우리끼리 제사만 지냈지 아무도 초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10월 항쟁 민간인 희생자 유족회가 주최한 위령제에는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를 포함해 민간인 희생자 단체들과 인권 시민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제주 4.3 유족회에서도 이렇게 대구 항쟁이 전국적으로 좀 조명이 되고 진상 규명, 그다음에 명예회복, 그다음에 위령 사업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진척되기를 희망합니다. 지금 가창골은 댐이 생기면서 호수로 변해버렸지만 1950년 7월과 8월 당시에는 10,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참극의 현장이었습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족회는 대구에서만 앞산 팔레터와 팔공산 입구 등 21곳에서 인구의 10% 정도인 3만 명이 군경에 의해 학살되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자유한국당 공천을 두고 진흙탕이니 복마전이해야 하는데 전혀 근거 없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달성군 수자리와 여성 전략 공천을 두고서도 갈등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은 조성재 후보를 달성 군수로 단수 공천하기로 했습니다. 현역 김문호 군수가 납득할 수 없다며 중앙당에 문제를 제기하자 자유한국당 중앙당 공관위원회는 김문호 군수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한국당 중앙당 공관위는 공천 심사를 다시 하라고 대구시당에 요구했습니다. 대구 공관위는 중앙당에서 교체 지수와 관련 없는 여론조사 항목을 잘못 적용해 엉뚱한 결론을 낸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달성 군수와 달성군 국회의원 사이에 뿌리 깊은 다툼이 공천 잡음으로 이어진다는 소문도 다시 한번 짚어보기로 했습니다. 매번 1위를 해야 하는데 이후로 배제가 되느냐라는 게 아마 저는 또 판단의 하나의 근거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추경호 의원에게 한번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고. 대구 남구청장은 여성구청장이 나와야 한다고 중앙당 공관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미 공천이 마무리 단계라 바꿀 수 없다며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대신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여성 공천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남구청장이 되겠다는 여성 공천 신청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평등 의식 이런 게 조금 편견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조금 저로서는 제가 여자다 보니까 그래서 이 여성들이 더 하기가 더 어려운 거고. 대구시의원 공천과 관련해서도 2명의 시의원이 탈당한 데 이어 물갈이설과 함께 추가 탈당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또다시
공천 갈등과 구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자유한국당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후보 경선이 오늘 책임당원 모바일 투표를 시작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책임당원 모바일 투표는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진행되고 모바일 투표를 하지 못한 책임당원은 오는 8일 선관위에서 현장 투표를 합니다. 책임당원 투표와 여론조사 결과를 반씩 합쳐 후보가 결정되는데 책임당원들의 표심이 이번 경선을 판가름할 전망입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시장과 군수로 출마하기 위해 박성만, 황희주, 곽경호, 정영길, 장용훈 등 도의원 5명이 도의원직을 사직했습니다. 이로써 지난달 사직한 4명을 합쳐 모두 9명의 도의원이 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40분쯤 칠곡군 석저급한 도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지만 승용차는 모두 불탔고 차 안에 남성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남성의 신원과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